마지막 오늘 설명의 세 번째 말씀드릴 특장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책으로만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네. 독서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정말 무궁무진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자면요. 아이들이 책을 의존해서 학습을 하는 시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전 인생에 걸쳐서 사회에 나가고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책으로만 얻어지는 어떤 그런 고전적 지식보다는 이 지식 사회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하루가 다르게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지식들이 새롭게 창출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 과거에 존립된 이런 지식들로만은 이 시대의 발전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책에서만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책을 통한 사고력 훈련 과정은 그 나이 또래에 굉장히 중요한 학습 요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책 이외의 것에서도 아이들이 다양한 배움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떠올려 보시면 어떠한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였을 때 느껴지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처음 파도 타기를 했을 때 어릴 때의 기억. 맨날 그냥 정지된 물에서만 놀다가 처음 파도를 탔을 때 그 파도 타기의 그 짜릿한 쾌감이나 흥분감에 대한 기억이 또 있으시죠? 그다음에 첫 해외여행을 갔을 때 또 그런 어떤 즐거움이나 행복감 같은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떠한 새로운 것들을 또 배웠을 때 즐거움이 있는데 지식에 있어서도요. 책에서나 학교에서만 주어진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어떤 지적 호기심을 아이들 스스로 느끼고 그것을 얻었을 때의 기쁨이 또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독도에서는 책을 통한 배움도 중요하지만 책 이외의 배움도 중요하다라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은 제가 4월 설명회 때 또 좀 자세하게 다뤄드리긴 했는데, 이 디지털 리터러시는 정말 독도에만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것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배우고 생각하고 느끼고 표현하고 활용하는 역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풋의 도구가 이제 텍스트가 아니라 영상, 오디오 매체라는 것이 차이점인데요. 실제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요즘은 뭐 스마트폰 없는 아이들이 없죠. 책은 늘 손에 들고 다닐 수 없지만 스마트폰은 늘 손에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아이들의 놀이 문화를 하는 시간이더라도 또는 길 위에 있는 시간이더라도 심지어 어떠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뭔가가 생겼을 때 즉시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호기심을 충족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게 본인이 어떤 호기심을 가졌을 때의 충족도 가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이슈들, 뉴스에 나오는 이슈들, 사회적인 어떤 문제점 이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자극을 아이들한테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도 또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독도에서는 매주 한 편씩 아이들의 이런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영상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냥 영상을 제공하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을 통해서 사고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이 그 절기 또는 그 시기에 적절한 이슈들을 저희가 선택적으로 선정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른들이 보는 뉴스랑도 이 맥이 통하는 그러한 소재를 선정될 때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어떤 계절이나 아니면 그 학습 활동에 따라서 예를 들어 5월이면 과학의 달이다. 그러면 이제 과학 소재에 대한 것을 좀 선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최근 뉴스에서 뭐 대통령 선거 이슈가 있었다. 그러면 선거나 정치에 또 관련된 영상을 준비하거나 또 최근 같은 경우는 지난주였나요? 지난달에는 포켓몬빵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많이 뉴스화됐었고 또 UFO의 출현 이런 과학적인 이슈도 또 뉴스에 대두된 적이 있었죠. 최근에는 그 콜럼버스 심해에서 뭐 300억 가치에 이르는
또 보물들이 발견됐다 이런 뉴스도 제가 접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영상들을 실제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눈높이의 수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 학생 학습 화면에 들어가면 이제 괭이 갈매기의 편지라고 화면 우측에 독도 갈매기가 영상 편지를 하나 물어오는 요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새로운 영상들을 계속 꾸준하게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짧은 시간, 한 1분에서 3분 사이 정도의 영상을 보고 잠깐 생각하고 머무를 수 있는 지점을 제공합니다. 자, 영상을 잘 봤다면 이 영상에 대한 창의적인, 다양한 이노베이션 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지적 활동 수준이 학년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일한 유사 소재의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1, 2레벨 아이들이 푸는 워크시트와 3, 4레벨, 5, 6레벨에서 제공하고 있는 질문지의 형태가 모두 상이하게 나옵니다. 보시면 영상에 대한 질문의 내용이 1, 2학년은 보다 이제 1인칭적인 시점에서 내가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주로 표출하는 그 정도 선에서 가볍게 좀 다루어지고 있고요. 3, 4레벨이나 5, 6레벨은 조금 더 비판적인 그러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이슈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포켓몬빵 같은 경우도 이러한 사회적인 이슈를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면 좋을까? 네, 이런 다소 좀 깊이 있는 생각을 요하는 또 질문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월 마지막 주에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그 야외 마스크 해제 이런 또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3년을 마스크를 쓰면서 생활을 했을 때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또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자, 이런 부분은요, 책에 안 나옵니다. 어느 독서논술 독서토론학원에서 마기꾼에 대한 소재를 다루겠습니까? 책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요. 네, 근데 이런 아주 핫한, 아주 트렌드한, 아주 아이들의 생활, 현재와 밀접한 이러한 학습 영상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유희나 즐거움으로서만 아이들이 유튜브를 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이런 깨달음이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재미가 있구나, 이런 것을 좀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요게 이제 다음 주죠.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인지 다음 주인지 모르겠네요. 6월 4주차의 괭이 갈매기 편지로 준비한 영상입니다. 그 바다에 묻혀 있는 보물들에 대한 소재로 저희가 영상을 준비를 해서 아이들에게 900년이 지난 지금 바닷속에서 발견된 물건들이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보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물건들은 뭐가 있을까요? 요게 이제 1, 2레벨, 1, 2, 3레벨 아이들, 저학년 아이들의 미션이고요. 그 다음에 4, 5, 6학년, 고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은 보물섬의 주인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을 하나요? 요 영상에서 이제 나와 있는 그 사실적인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요약 정리를 하는 발문이 또 주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은 독서에서도 배움이 있지만 지금 2022년도를 살아가고 또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은 네, 영상을 통해서도 많은 배움이 있을 수 있겠죠. 무엇보다 편협된 생각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영상 매체를 활용하는, 올바른 영상 매체를 시청하는 측면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훈련이 가정에서도 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직접 어떤 영상을 선정해서 아이들이랑 나누시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독도를 통해서 독도 프로그램을 도구로 해서 아이들의 독서 지도를 하는 원에서 이러한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피드백이 또 어머님과도 나누어지고 아이들과의 대화나 소통의 소재거리도 훨씬 더 풍부해질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한 주 한 주 좋은 컨텐츠들을 준비하고 채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좀 맺자면요. 독도는 머물러 있는 독서학습 컨텐츠가 아닙니다. 살아있고요. 생동하고요. 계속 그때그때 발전하고 있는 컨텐츠에 계속 발전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를 모두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독서 논술, 독서 토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전제 사항 자체가 책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기존의 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성이 대두가 되는 것이지, 저희 독도 프로그램처럼 책과 책 이외의 소스들을 모두 다 같이 활용하고, 또 독서와 글쓰기의 밸런스를 고려하고, 또 글쓰기에 있어서도 그냥 생각 글쓰기, 관찰 글쓰기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해서 체계적인 갈래별 글쓰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체계성을 갖춘 독서 프로그램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랑 비교해 보셔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읽고 깨우치고 그리고 표현하는 독서 논술 토론 융합 프로그램이라고 마무리를 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 시청해주신 또 원장님 그리고 학부모님들께도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드리고요. 저희 독도 프로그램은 계속 다달이, 나날이 새로운 컨텐츠들이 탑재되고 있기 때문에 매 월마다 또 새로운 내용과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도 또 다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